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망할 것인가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그냥 일방적인 대통령 선거라고 볼 수 없고 체제가 북한으로 가느냐 아니면 대한민국을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그 성격이 지금 이번 대선에 지금 딱 걸려 있습니다. 황교안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목을 저희들이 집단 체면으로 걸었거든요. 집단 체면. 이 독일 사람들이요 2차 세계대전 선동할 때에 다 체면 걸렸잖아요. 맞습니다. 독일 국민들이. 예? 그래서 그냥 뭐 히틀러가 가자 그러니까 그냥 막 전쟁하러 가고 말이야. 그 사람이 이 집단 체면이라는 게 아주 무서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보면은 다 집단 체면에 걸려서 다 이제 환각작용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환각작용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전쟁도 일어나고 분쟁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는데 독일의 2차 세계대전 장로님 전공이니까 그게 왜 일어났습니까? 1차 세계대전 일어난 지 10년 만에 또 일어났잖아요. 피해받다가. 그 이제 히틀러라는 그 인간이 나타났습니다. 뭐 방송에서도 목사님도 늘 지적하시고 네. 저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럼 독일 국민이라면은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똑똑한 민족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독일의 그 민족 우선주의 이런 것들이 좀 심해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나타난 게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학살 뭐 이런 것들로 다 나타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히틀러가 독일 국민들 앞에 나올 때까지 이 사람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독일의 그 목사님 뭐 늘 말씀하시는 보네퍼나 네. 예, 또 마르틴 니밀러 같은 경우 네. 예,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본헤퍼 같은 경우는 수용소에 들어가서 저 39세에 요절하면서까지 독일 국민들을 깨웠습니다. 네. 그리고 니밀러 같은 경우는 독일 국민들이 계속해서 외면했기 때문에 자신을 빗대어서 저 유명한 그 시는 아니지만은 내가 방관했을 때, 내가 외면했을 때 해가지고 히틀러가 나치가 공산당을 그러니까 막 저 핍박하고 할 때 나는 외면했다는 거죠. 왜? 내가 공산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주의 당원들을 할 때도 나는 외면했다. 나는 사회주의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유태인들을 박해했을 때 나는 유태인이 아니기 때문에 외면했다. 그런데 결국은 나를 박해했을 때는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첫째는 그 목사님들 두 분이 독일 국민들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이 독일 국민들이 그때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두 번째는 독일의 사법부가 히틀러한테 몇 번을 기회를 줬습니다. 첫째는 저 뮌헨 저 맥주홀 폭동 사건 해가지고 저 9년형인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있을 때 목사님 뭐 늘 말씀하시는 히틀러의 나이 투쟁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기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 가지고 국민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총통으로 선거에 왔을 때도 선거법 위반 등 해가지고 독일의 사법부가 사법체계가 대법원이
언제든지 제동을 걸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히틀러가 쉽게 독일 국민들을 선동해서 총통이 된 겁니다. 총통이 되어서 일으킨 게 결국은 2차 세계대전입니다. 독일 국민들만 570만 명 죽었습니다. 독일은 종교개혁을 한 나라잖아요. 예.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했고 모든 사람들이 집집마다 성경을 다 독일어로 읽을 줄 알았잖아요. 예.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하러 올 때 우리나라 문맹률이 80%예요. 80%. 85%까지도 85%. 예. 그 한글도 못 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똑똑한 종교개혁을 한 이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 한 놈한테 그냥 한 방에 그냥 다 넘어가거든요. 예. 이게 집단 체면인데, 집단 체면. 지금 북한이 지금 또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주체 사상에 완전히 속아가지고. 그렇죠. 지금은 뭐 이제 국민들이 다 개방이 돼가지고 네. 자기들이 이렇게 폐쇄되지 않기 때문에 남한이 얼마나 잘 살고 그다음에 탈북자들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지만은 이미 독재 체제가 굳건하게 돼 있기 때문에 뭐 끽소리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집단 체면에 걸린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볼 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요 또 집단 체면에 걸린 것 같아요. 현재 맞습니다. 예.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은 피비린내 나는 예, 위험한 상황에 빠집니다. 빠지죠. 예, 선동하고 맞습니다. 어제 그 대통령들 후보 토론하는 거 보셨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왜 정광훈 얘기가 자꾸 나와요?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가? 예? 그건 저는 뭐 한 두 가지라고 봅니다. 네. 그만큼 목사님이 국민들한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보통 그 이런 정치나 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은 상대방의 공격 목표를 정할 때는 첫째가 온 국민의 영향력을 끼치는 저 관심을 받는 사람을 택합니다. 뭐 목사님 지금 아닌 게 아니라 우리 보수나 저쪽이나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뭐 여론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여론조사에도 목사님 굉장히 많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재명과 저쪽 세력은 목사님뿐만 아니라 목사님과 함께하는 광화문 애국 세력에 대해서 가장 큰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네. 저를 그냥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건 좋은데 극우라 그래요. 극우 목사. 극우 목사라고 해가지고 이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데 방송실 극우란 것이 뭔 뜻인지 한번 여기 한번 띄워봐봐요. 위로 한번 올려봐봐. 위로 네. 한번. 맞습니다. 예. 저 장로님 위로 읽어봐 주세요. 위로 올려봐. 자, 이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극우라는 것을 이렇게 썼습니다. 극단적으로 보수주의적이거나 국수주의적인 성향이다. 또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나 세력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극단적이라는 것이 이제 그 한자로 저렇게 쓰고 그러면 대칭되는 말은 극좌 아니겠습니까? 극좌? 그렇죠. 예. 근데 이건 우리가 지금 언론에서도 잘못 쓰고 있고 이 정치인들이 잘못 쓰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뭐 극우가 되려면은 뭐 폭력을 동반하든지 맞습니다. 뭐 하든지 해야 되는데 예. 우리가 7년 동안 가문 운동하면서 사건 사고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는 항상 준법을 강조하고 네. 또 준법을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7년 동안 그렇지. 문재인 정권 5년 그 이전에도 했습니다만은 7년만 따져도 뭐 한 번도 우리가 그 경찰한테 무슨 빌미를 주거나 이런 일이 없습니다. 예. 민노총은요 집회만 하면 사고 쳐요. 맞습니다.
민노총은 목사님 그 저 민노총 집회나 좌파 단체 집회하고 우리하고 경찰들이 나와서 통제할 때의 복장 자체가 다릅니다. 이번에 우리 주일날 저 연합예배 할 이번에는 때는요 거의 안 왔습니다. 아예 안 나오잖아. 예, 경찰들이. 극소수로 안 나왔고, 예. 그래서 경찰들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 마음이 편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정리까지 깨끗하게 그렇죠. 아주 단시간 내에 하거든요. 휴지까지 다 주워가지고 예. 가니까. 근데 이제 뭐 얼마 전에도 민노총이 그 했습니다. 복장 자체가 아주 중무장을 합니다. 아, 예. 투입된다는 그러니까 저 탈북을 하면은 투입된다는 그런 전제를 하고 나오기 때문에 네. 뭐 완전히 방호복을 든든하게 입고 다 장비를 갖고 나옵니다. 이재명이가 계속 나를 공격을 하는데 옛날에는 김민석이가 하더니 이재명이 하다가 요즘 또 한동훈이가 나를 공격하고 계속 극우 강화문 세력과 단절하라. 야, 그러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고요. 예? 우리가 강화문 세력이 얼마나 큰지 3.1절 영상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하신 말씀대로 겁먹어서 그런 것 같아. 예? 3.1절 집회 영상 가장 위협적이죠. 가장 위협적이야. 들어봐요. 그러니까 겁이 나기도 나겠어. 저런 상태, 모인 상태에서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 네. 우선 제일 제가 안타까운 게 네. 신문이나 언론 방송이 정말 균형 잡힌 시각으로만 뭐 해도 우리 국민들이 벌써 많이 깨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걸 안 내보내고 저 뒤에 저 이순신 장군 동상 쪽 저기도 꽉 차고 또 시청 앞에도 꽉 차고. 그리고 저 그 민노총이나 이런 좌파 집회는 네. 제가 알기로는 다 돈을 받고 맞아요. 나온다고 하는데 우리는 돈을 내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민노총은 그 회비를 거두거든요. 회비. 우리는 전부 자가 비용으로 오고 거기 와서 또 애국 헌금하고 맞아요. 예. 오늘 이 시간부로 국민 저항권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참 엄청나게 왔어요. 엄청나게 왔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에 문재인 정권 때 저 집회를 하고 그때는 행진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때 그 연도에 있는 시민들이나 이 건물에 있는 시민들이 가졌던 그런 어떤 반응하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어요. 예, 지금은 젊은이들도 호응을 많이 하고 맞아요. 예. 계엄령 때문에 2030이 다 깨어나 버렸어요. 뭐 나를 보고 극우 목사라 그러는데 극우란 용어도 몰라. 이재명 씨, 당신 극우란 말 알아? 극우? 아니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 말이야. 거짓말을. 응? 이재명의 저 거짓말은 저는 완전히 저 천재 수준이에요. 천재 수준. 세상에. 어제 그 김문수 후보가 공격 제대로 하더구만요. 보니까 아직도 총각이냐고. 김문수 후보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볼 때는 네. 아직도 초년생이 분명합니다. 예, 그냥 자기 일만 성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 연설이나 이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할 때도 그냥 그 아주 점잖게 예, 자기 성격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네. 그런 모습이 오히려 국민들한테는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다가가고 그 이재명 후보는 답변을 확실하게 안 합니다. 한 번도 보니까. 예, 전부 얼버무리고. 맞아요. 그다음에 답변하면 아주 내용이 아주 가볍습니다.
극단적인 뭐 질문을 왜 하냐고 그따위 소리 나.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피해가거나 네. 물으면은 이게 답변을 하는 것은 내가 이 사안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또 이렇게 내가 실제로 지사를 할 때나 이런 거 할 때 다 알고 이렇게 했다는 이런 것을 피할할 수 있는 건데 이재명은 보면은 답이 지금 1차, 2차 하고 난 뒤에 그 나오는 그 언론의 반응도 너무 표피적이다. 아니 내가 볼 때는요. 예, 모르는 거죠. 히틀러도요. 예. 이재명보다는 더 나았을 것 같아. 아유, 능력 면에서 출중하죠. 그러니까 아니 대장동, 백현동 거기다 또 음주운전에다가 거기다가 또 무슨 뭐 공짜 연애에다가 거기다 또 김무선한테는 자기는 총각이라고 속여가지고 어제 또 김문수 지사님이 제대로 공격하더구만요. 예. 아직도 총각이냐고 말이야.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어제 네.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국민 앞에 설 수 있느냐 지도자로 네. 그 이야기를 뭐 한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지율이 1위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집단 체면이거든요. 이게. 예. 예? 아니 근데 이재명한테 체면 걸린 것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공짜로 나눠준다고 하니까? 공짜? 저는 그것도 크다 봅니다. 예. 예. 목사님 뭐 예. 우리는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했고 저는 여기 오기 전에도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시민 단체들이 특히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을 하면서 만든 시민 단체가 엄청납니다. 엄청날 뿐이 예. 아니라 돈까지 주죠. 그다음에 좌파들이 문재인 정권, 노무현 정권 때 툭하면은 기존에 있는 그 공적 조직을 무시하고 단체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조사위원회 해가지고 이게 전부 장차관 자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속되는 무슨 연구위원회 뭐 조사위원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들어간 돈이 엄청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요, 정치에 대해서는 조금 내가 볼 때 감각이 둔한 것 같아. 왜냐하면 이미 만들어 놓은 위원회 있잖아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장관급이잖아요. 예. 그 위원회를 그대로 살려나갔으면 될 텐데 10분의 1로 줄여버렸어 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도 조금 고민은 한 흔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문재인 저 좌파 정권은 나가기 전에 다 또 바꾸습니다 서로. 올해 정권이 바뀌더라도 오래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니까 사실 저는 줄이는 거는 없앤 거는 잘했는데 있는 것도 잘 통제를 좀 해야 되고. 아니 근데요 예. 절대로 없애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필요한 건 해야죠. 인간은요 예.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 빼고는요 이해 타산이 없는 짓은 안 맞습니다. 한다니까. 예, 좌파 정권이 그런 걸 많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부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이나 예. 이런 그 국가에서 그들의 희생을 기리는 그런 그 외에는 시민단체에 국가 재정이 투입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 다 없애도 자기들이 균형된 시각으로 국정을 비판하고 이렇게 여든 야든 비판하고 하려면은 그건 자기들이 자기 돈 갖고 해야 됩니다. 이재명이가 위로 올려봐요. 이재명이가 뭐냐면 정광훈 이 건방지게 이 자식이 말이야. 정광훈 목사님이라 그래야지 이 자식아. 아니 저 뭐 지가 무슨 교회 다닌다 그러고 무슨 뭐 저 장종윤 목사님한테 안수까지 받은 놈이 말이야. 정광훈 왜 단절 못하나. 이재명 그 예의가 없나 싸가지가 없냐 그렇게 목사한테 그래 목사님이라 그래야지. 아니 뭐 형수한테도 그러고 뭐 형한테도 그러는데 그런 거는 기대하기 힘들죠. 참 정말 저 진짜 인간 아니야 정말. 내가 오늘 이게 처음 이재명한테 얘기하는 것은 너가 나를 욕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응? 너가 날 안 건드리면 내가 말 안 해. 근데 왜 건드리고 말이야. 응? 그리고 저 인간이 아닌 게지. 왜냐하면 이재명의 어록을 한번 저 영상 한번 주한미군 철수하라. 그거 한번 들어봐요. 이래놓고 지금 와서는 또 뭐라냐면 미국하고 관계를 잘해야 된다고 또
거꾸로 또 그러니까 뒤집어졌고. 선거철만 되면은 표를 얻기 위해서 예? 참 정말. 표를 얻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는 거. 들어봐. 위로 올려. 이 미점령군하고 이제 이 미점령군하고 미중 철수해버리겠다는 얘기죠. 미중 철수해버리겠다는 얘기죠. 미중 철수해버리겠다는 얘기죠. 제가 그래서 야 다행이다. 여기 찬스다. 여기 찬스다. 여기 찬스다. 아니 미군 철수하겠다는 이놈이 대통령에 나오면 되겠어요 후보에? 그러니까 저 사람은 네. 말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공부를 뭐 관심도 없고 공부를 안 하는 겁니다. 미군이 점령군이라는 것은 그것은 1945년부터 49년 사이에 그거를 저 핵심만 저 공부해도 이건 점령군이 아니구나 아는 사실인데 그냥 들은 거 그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저놈이요. 예. 미군의 혜택을 제일 많이 본 놈 아니에요 이놈이. 예. 어? 제일 많이 본 놈이 말이야. 미 점령군이라 그러고 미군 철수해야 된다 그러고 말이야. 어? 이렇게 욕을 하니까 그 미국이 저거 다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듣죠. 다 듣죠. 예. 대통령 후보가 하는 말이니까. 아이고, 예, 미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은 다 정보, 예. 예, 정보력이 없으면은 그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 쎄쎄를 저기 예, 폄훼하지 폄훼하지 말아야 마라. 띄워봐야 또. 그러니까 이런 놈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로 나오냐고. 우리 북한의 김정일,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애써야 할 것입니다. 나라 삼키려고 한 거예요. 참 기가 막혀.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극조 아닙니까? 이거는 보안법으로 저거 완전 네. 구속시켜야 할 판이죠. 저거는 보안법으로 구속시켜야 될 만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응? 그 말을 할 때 보면은 네. 저희들도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근감이 있고 하면은 뭐 우리 저 누구누구 호칭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은연중에 우리 그러는 겁니다. 우리.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기 위로 올려 띄워봐요 또. 이승만.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이고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로 국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했던 그야말로 독재자입니다. 근데 이게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말을 했는데 이번에는요. 이승만과 박정희 묘소에 참배를 했어요. 이거 사기꾼 아닙니까? 이거? 사기꾼이 아니라 표인지 훔치려고 하는 거죠. 표 때문에 아니, 그런 겁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이 넘어가냐 이거예요. 내 말은. 그러니까 도대체가 정말 우수한 그 독일 국민들도 참. 그 선동 앞에서는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제는 정말 안 속아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이번에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열흘 남았죠. 예 9일 남았어요. 9일. 9일. 예, 저는 지금의 그 추세로 봐서도 김문수가 이긴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아니 근데 저기 이준석이가 단일화 안 해도 저는 목사님 단일화 안 할 수 없습니다. 이준석이가 그렇게 그 통 큰 놈이 아닙니다. 예, 저는 지금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까지 우리 저 선거 추세를 과거 선거를 보면은 결국은 보수든 저 좌파든 진보든 간에 나중에 가면은 사표 심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내 표가 사표가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정도 다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이 지금 이제 자기 그 몸값을 올리고 이런 자기 계산 때문에 저러지만은 저는 결국은 다음 주 안에 그냥 단일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낙연은 저 공동정부 받아들였다 그래요. 이낙연. 예, 뭐. 이낙연 또 이제 전라도니까 뭐 그 몇 표는 있겠지. 요번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유튜브나 또 일부 신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방송에서도 나오고 김문수 후보가 호남에 갔을 때 그 반응 자체가 와, 이번에 대단하더라고요. 아주 기록을 낼 것 같습니다. 저는. 맞아요. 예. 그리고
워낙 이재명이라는 후보 자체가 흠결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제 찍을 때 되면 저는 또 우리 국민들이 그때까지 또 일주일 남았으니까 아직도요 4천만 명이 이재명한테 지금 완전히 체면 걸려 있다니까요. 체면. 네. 이 정치는 내가 보니까 마약이야 이거. 한 번 꽂히면 정신을 못 차려. 목사님 그런데 이제 그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이렇게 여와 야의 후보가 극명하게 예? 그 삶 자체가 완전히 비교되고 예? 누가 봐도 이거는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니 장로님 전 국민에게 25만 원 주면 장로님은 좋아요? 25만 원 주면. 25만 원이면 정말 요즘은 식사 한 번 하는 건데 예? 식사 한번 예. 해도 좋은 지금 거지. 이미 거기에 대한 그 동영상이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 이 25만 원씩 주면은 물론 그게 좋은 분들 있을 겁니다. 필요한 분도. 그런데 우리 국민의 제가 보기에는 80%는 받아나 안 받습니다. 근데 매달 25만 원 주면 몰라도 아니 그러니까 한 번 딱 일회성이니까요. 줘버리면 예, 그건 결국은 이거는 뭐 그 통화 긴축 뭐 예 맞습니다. 그 뭐 화폐 가치 떨어지고 결국은 지금 젊은 세대들이 갚아야 될 돈이고, 예, 이걸 줌으로써 또 지금 뭐 이미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주기 위해서는 이걸 지역 화폐로 주는데 예. 그 회사가 얼마나 갖고 가고 이게 이미 많이 돌아다닙니다. 12조.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역 이제는 화폐를 저 이재명이가 지가 만들었다 그래요. 거기 저 코나이 경기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 예. 참 그리고 지금 뭐 이게 많이 저는 뭐 유튜브 잘 안 보는데도 불구하고 네. 보내주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빠르게 하면서 보면은 뭐 대장동, 백현동 이때 얼마를 투자한 사람이 얼마를 받았다. 뭐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렇군요. 예. 위로 띄워봐요. 이재명 전생애 기본사회. 이거 개념이 이게 막막하거든요. 이거는 국가가 책임, 국가가 이거 공산주의 사회주의입니다. 공공분양, 포퓰리즘입니다. 지역화폐 확대. 예. 예. 이거는 이제 그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또는 포퓰리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국가의 특징은 결국은 독재로 갑니다. 일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집니다. 그리고 밑에는 하향 평준화되는 거죠. 예? 겨우 빵 하나 먹고. 예. 지금 북한처럼 가겠다는 건데. 참 기가 막혀. 김학성 교수님한테 전화 한번 해봐. 방송실. 김학성 교수님 지금 뭐 어디 수영장에 가서 풍덩거리고 있는지 어디 한번 전화 한번 해보자. 김학성 교수님 전화하면 연결되면 전화를 한번 해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지금 보니까 정상이 아닐 정도가 아니라 개판이에요. 완전 개판이거든요. 그 가장 큰 저는 책임이 예, 그 언론 방송에 있다고 봅니다. 맞아요. 예, 언론 방송이 다른 데도 뭐 다른 분야 다 지금 이렇게 썩어 들어가고 있지만 언론 방송이 가장 심합니다. 예. 아니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그냥 이 흙탕물을. 여보세요? 목사님, 접니다. 장로님 네. 어떻게 지금 등산 갔어요? 지금 어떻게 수영장 갔어요? 아닌데 집에서 좀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목사님 방송 듣고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네. 내란 선동 혐의를 뺐잖아요. 네, 예. 정청래가. 네. 그러면 그걸로 완전히 각하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목사님. 그런데 왜 지금도 아직도 서울중앙지검의 윤석열 대통령을 왜 또 재판하냐 말이야. 난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나라의 지식인들 특별히 장로님한테 책임이 있는 거야 도대체가 말이야. 통감하고 있어요, 목사님. 활복 자살하든지 말이야 도대체가. 아니 내란 죄를 뺐잖아요. 정청래가 중간에 뺐죠. 네네. 뺀 거는 확실하죠. 네네, 그럼요. 그럼 그걸로 이거는 재판 사항이 아니므로 그 8명 전원이 이건 재판할 수 없다 해서
바로 대통령을 원상복귀를 시켜야 이게 정상인데 이게 말이지 이게 이 나라가 그러니까 이거는 헌법도 없고 이거 완전히 이거는 개판이야. 목사님 그 집단 최면에 걸렸다고 안 그러셨어요? 그래요. 집단 오늘 예, 제목이 예. 집단 체면이야. 네, 맞습니다. 예. 지금 5,535명 많이 들어왔는데 네. 우리 시청자들한테 한마디 하세요. 예, 정말로 오늘 제가 참석을 못해서 죄송한데 저 목사님 말씀대로 대한민국이 예. 집단 이성을 상실했고 하하하. 또 그러면서 집단 최면에 걸리는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뭐 40% 이상 또는 예컨대 또 뭐 철새들이겠지만 그런 정치인들이 뭐 가서 달라붙고 예. 그런 것들이 정말 대한민국의 그 참 이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 장로님 네. 어제 토론회 후보자들 토론회하는 거 봤어요? 토론이요? 예. 제가 뭐 저 조금밖에 안 봤습니다. 아니 근데 왜 거기서 정광훈을 극우라고 극우 목사라고 왜 그렇게 이재명이가 욕을 바가지로 해 나를? 그렇게 이재명 입장에서는 그런데 목사님이 가장 걸림돌 아니겠어요? 하하.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문수를 이기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광화문 세력들이 다 열성당원들이니까 그걸 예컨대 극우라고 몰아서 떨쳐내려고 하는 거죠, 목사님. 마침 어제 그 토론한 영상이 나왔으니까 한번 요거 보시면서 한번 이게 띄워봐요. 띄워봐요. 네네. 네. 지금 내란 수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비호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절할 생각 혹시 없는지 그리고 지금 정광훈 목사를 비롯한 극우 세력들과 여전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 보이는데 최소한 그걸 단절해야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광훈 같은 김학성 교수님. 네네네. 예. 내가 극우요? 아니 7년 동안 목사님 우리 광화문 집회에서 예. 사건 사고 하나 없었고 예. 칼 든 사람도 없고 활 든 사람도 없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뭐 그러니까 무조건 다 극우라고 우리를 이제 매도해서 몹쓸 집단으로 만들어 놓고 왜냐면 이제 우리가 가장 마지막 대한민국의 보루잖아, 목사님.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킬 만한 집단이 광화문 세력이기 때문에 예. 이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극우라는 이제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마치 그 옳은 것이냐.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요. 예. 아니 그 조중동 같은 인간들도 거기에 다 합류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조정동에서도 날 극우라 그래요? 아니 다 극우 세력이라 그러죠. 우리 야, 이 목사님. 개자식들, 이거 완전히 개자식들이네, 이거.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뭐 나름 보수의 길을 걷고자 하는 네. 이 조중동마저도 우리를 무조건 뭐 극우다. 그다음에 그 광화문 세력을 근데 접촉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아니, 아까, 내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넘어가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3.1절 영상 보셨죠? 네네. 3.1절 영상 다시 한번 띄워봐봐. 이게 다 극우냐고, 이게 다. 도대체가 3.1절 영상 다시 한번 띄워봐요. 이게 다 극우냐고. 그러면 장로님도 극우야. 황장님도 극우고. 예, 뭐 김학성 저희- 교수님도 극우고. 저는 들어봐요. 뭐 극우란 말도 괜찮은데요. 아니 뭐 말이 되는 얘기를 하면서 극우라고 그래야지, 목사님. 아니, 극우를 어떻게 저렇게 많이 모을 수 있어? 그럼요. 예. 참나, 정말. 제가 그 며칠 전에 네. 그 지하철을 타고 이제 집에 가는데 예. 예전에 이제 승동교회에서 같이 이제 섬기던 권사님 두 분을 만났어요. 근데 너무 반갑게 맞이해 줘서 저도 너무 기뻤죠. 아하. 근데 그 남편도 장로님이거든요. 근데 우리 전 목사님 팬이래. 그래가지고 뭐 노상 그냥 제 일정을 다 알고 있더라고. 제 과정 그분들이 세상에. 전 목사님 팬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요 승동교회 장로 권사신데 예. 그냥 이제 나라를 살리는 분은 전 목사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아이고야.
제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 핸드폰 번호 좀 알려주세요. 내가 아니, 근데 그래서 호빵 한 개 그런 사줄게. 분들도 목사님, 그런 목사님이 그런 분들도 조용하게 예. 많이 계세요. 네. 그분들은 절대로 목사님이나 광화문 하시는 분들을 극우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그럼 자. 목사님 그 이제 빨리 지금 빨리 수영장 가시고 또 등산 가시고 황 위원장. 아니, 네. 목사님 이렇게 3일절 날 3일절뿐만 아니라 매주 그렇지 않습니까? 매주 이렇게 7년 했죠, 많은 7년. 인원들이 네. 예? 많은 국민들이 우리를 지지하고 광화문에 모여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를 거구라고 생각하면은 저렇게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부산, 울산, 포항, 그 다음에 대구, 뭐 구미, 뭐 할 것 없이 뭐 안동까지도 우리 옛날에 갔고 또 거기다가 또 뭐 경상남도, 뭐 창원, 또 뭐 순천도 갔고 또 뭐 광주, 목포 전국을 우리가 수십 바퀴 돌았잖아요. 돌아보면 얼마나 반응이 좋냐. 예. 얼마나 반응이 말이야. 지금 그 아마 이재명이나 저쪽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네. 겸 그 12월 3일 이후에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이 없었으면은 예 그냥 지금 어떻게 됐는지 자기들이 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완전히 당황한 거죠. 예. 정말 12월 7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결국은 뭐 또 사법부의 저는 탄핵재판소가 탄핵재판소 판사들이 네. 대법원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쓰레기 같은 판사 시절에도 제대로 인정도 못 받아서 진출도 못한 이런 사람들을 다 거기 해놓은 것 자체가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니까 요번에 저는 지금 계속해서 토론회도 하지만 토론회 이전에 김문수와 이재명의 어릴 때부터 전 삶이 계속해서 비교돼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도지사로 여기는 2번이나 했고 여기는 1번 했는데 맞아요. 도지사 할 때에 업적이나 비리 이게 또 비교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사람들을 특히 지도자를 뽑을 때는 이런 그 사람의 말 한두 마디가 아니고 말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살아온 인생 자체를 보면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걸 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한 9일 정도 남았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점점 우리 호남 분들도 워낙 극명하게 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인생을 살면서 결과 없는 일은 안 합니다. 결과 없는 일은.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나라가 위험해졌기 때문에 이번에 31일 날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우리는 절대로 나라를 북한의 연방제로 넘겨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1천만 명이 모여야 된다고 내가 계속 노래를 부르잖아요. 1천만 명. 그러니까는 일단은 광역위원장들 다시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광역위원장들 먼저 전화 안 한 사람들 전화 한번 해보세요. 먼저 전화 안 한 사람들 광역위원장들 이게 아직도 이게 참 우리 이 자유마을 조직도 아직도 느슨해요. 이게 정신들이 나가가지고 말이야. 광역위원장들 먼저 번에 전화 안 한 광역위원장들 전화해서 빨리 한번 바꿔줘봐요. 어디 다 결혼식장 갔나 어디를 갔나 도대체 말이야. 오늘 제목이 집단 체면인데 지금 북한 사람들은 북한에서 사는 것을 지상낙오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많이 깨졌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김정은도 네. 지금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자,
경기도 백석찬 목사님 연결됐어요. 목사님? 네, 목사님. 네. 거기는 저 실행위원장이 몇 명이요? 13명입니다. 그러면 저 동대표는 몇 명이요? 140명입니다. 140명 동대표별로 네. 1000명씩 데려와야 돼. 1000명씩. 예, 어제 방송 듣고 이미 공지해서 1000명 명단을 10월까지 올리라 했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할 때 계급이 뭐예요? 현역 방입니다. 방위? 예. 방위는 이게 작전 계획, 작전 수립, 작전 명령, 예. 그 다음에 작전 시행,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최종 점검, 예. 이거는 하사 정도 돼야 알거든. 예. 근데 지금 보통 목사님, 배웠어요. 배웠어? 예. 근데 목사님들이 보면은 여기 저 광역위원장도 보면은 그냥 메시지 한 개 보내놓고 오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러면 안 되고. 그거 많이 동원하겠습니다. 아니 많이라고 하지 말고 무조건 동대표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각 동별로 1000명씩 명단 올리라 했습니다. 그렇지. 바로 네. 그거 확실한 거예요. 확실해. 네네네. 그 방이라도 이런 똑똑한 방이가 있어. 그러니까 1000명씩 알았죠? 네네, 목사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1000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거야. 1000만 명을. 예, 서울, 경기, 인천에서 최대한 동원하겠습니다. 이거요. 절대로 내 말을 농담 따먹게 하면 안 돼요. 이거 북한은 나라가 넘어간다니까. 응? 연방제로 넘어가게 돼 있다고. 그 북한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이쁜 그 김미량 데리고 북한 가서 살고 싶어요? 아닙니다. 김정은이한테 성폭행 당하고 싶어? 김미량? 아닙니다. 참 정말 말이야. 그러면 하여튼 계속 점검하라고. 예? 네, 알겠습니다.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하고 계속 네네네네. 1000명 명단을 빨리 그 전철하면 타면 다 오잖아 여기는. 네, 맞습니다. 좋아요. 자, 다음 전화 또 연결해봐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세요. 다음 또 광역위원장들 전화해서 장로님, 내가 이걸 7년 끌어왔다고. 그러니까 내 몸이 안 무너질 수가 없어. 아니 그러니까요. 참. 무엇이든지 반짝할 수는 있고. 예. 그런데 목사님 지금 사실은 7년이 아니죠. 40년, 애국운동 40년. 시작하신 거는 벌써 40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 국민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죠. 또 우리 목사님이 무슨 뭐 정치적 욕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조영기 목사님하고 김용건 목사님 명을 따라 가지고 맞아요. 기독당이 하나 들어가서 어떤 좀 정치에 개혁을 하겠다는 그거로 했는데 네. 거의 뭐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하시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근데 이 조영기 목사님 영상 다시 한번 들어봐봐. 아니 한국교회 목사님들 30만 목사들이 정가운 말은 안 듣는다고 해도 아니 조영기 목사님은요 100년 안에는 조영기 같은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없다니까요. 이런 어르신의 말을 왜 안 듣냐 말이야. 이거 순복음교회도 안 들어요. 순복음교회도 이 미친놈들이 말이야. 들어봐. 우리의 군대가 울타리면 보안법은 대문입니다. 아무리 울타리를 튼튼히 해놓아도 대문을 열어 제껴버리면 안방까지 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보안법을 우리가 없애버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100주에 북한 노동당에 가입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북한 체제와 주체 사상을 마음 놓고 길거리에서 전파해도 중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방송이나 신문에 김정일 정권을 찬양하는 방송이나 글을 적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로 주체 사상이나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가르쳐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다섯째로 서울 길거리에 인공기를 휘날리고 북한 국가를 불러오고 김일성 추모 대회를 열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보안법을 폐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집이 도적이 들끓는데 대문을 열어 제껴버리고 평안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언제 보안법을 철폐할 수 있느냐? 북한의 침략 야욕이 사라졌을 때,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닐 때 우리는 보안법을 없애도 좋습니다. 지금 자, 지금 현재 그대로 이루어진 네, 거죠. 그대로 지금 염려하신 게 그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한종철 목사님, 대구. 한종철 목사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대구 한종철 목사님, 여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거 다시 연결될 때까지 조영기 목사님은 이게 바로 선견자거든. 선견자. 미리 될 일을 미리 벌써 이게 20년 전에 한 얘기인데 예. 현재 그대로 다 이루어진 그러니까 거야. 목사님들이 단전히 선지자적 역할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분들이 찾아보기 힘드니까. 자, 한종철 목사님. 예, 할렐루야 목사님 한정철입니다. 거기는 저 실행위원장이 몇 명이요? 우리 12명입니다. 12명? 예, 동대표는 몇 명이고? 동대표가 150명입니다. 150명 별로 예. 동대표별로 1000명씩을 다 데려와야 돼. 1000명씩을.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딱 네, 언제 와야 돼? 언제? 예, 언제 데려와야 되냐고. 예, 31일 날 토요일 날입니다. 그렇지, 토요일 날 예, 내가 전부 다 이름표 다 붙여가지고 세워볼 테니까. 예. 아이 지금 이 목사님들이 정신이 나갔어. 지금 대한민국이 유지 안 된다니까 이 상태로. 어제 어제 저놈아가 이재명이가 토론회 하는 거 봤어요? 예, 봤습니다. 예. 왜 근데 정광훈을 욕을 바가지로 그렇게 하고 난리야 이 자식이 말이야. 응? 미친놈이죠, 미친놈. 그러니까는 우리도 결론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이번에 우리 집회가 이게 마지막 집회예요 이제.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예, 총력 알았죠? 예. 동대표별로 예. 군대에서 제대할 때 계급이 뭐예요? 갑자기 물으시죠. 제대할 때 계급이 뭐냐고. 제대할 때 아니 한 목사님이 한 목사님이 제대할 때 계급이 뭐냐고. 예, 저는 실형 미필입니다. 뭐? 실형 미필입니다. 미필? 아버지가 이북서 왔다고 실형 미필입니다. 미필이니까 이게 군사 예. 그 작전 명령 잘 모르겠다. 어? 예. 그래도 군인 정신 가지고 있습니다. 군인 정신. 아들은 장교로 보내십니다. 아들한테 가서 군 장교로 보냈습니다. 아들한테 가서 공부 좀 하고 와요. 왜냐하면은 예. 내가 하사학교 나와서 뭔 일을 할 때 작전 계획을 먼저 세워야 되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는 거기 동 대표가 몇 개라고? 150명입니다. 150명한테 예. 작전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작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명령을 내려야 돼. 명령을. 네네. 예. 각 동네별로 1000명씩 빨리 명단을 올려라. 예. 명령 벌써 내려놨습니다. 내려놨어요? 예. 그러니까 그 명령만 내려놓고 놓으면 안 되고 네네. 그 다음에 나중에 확인을 해야 돼. 네네. 확인까지 다 해서 예. 이거는 군대 작전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고. 네, 목사님. 유관순 알아요, 몰라요? 유관순. 네네. 압니다. 알죠? 네. 야, 목사님께 말씀 많이 듣고 배웠잖아요. 자, 장로님 이거 읽어줘봐요. 유관순. 네. 내 손톱이 빠져나가고 네. 내 귀와 코가 잘리고 네.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네.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네. 나라를 잊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또. 네.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하였습니다. 네.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주소서.
네.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 또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우리 한영철 목사님 네네. 3번만 하면 외쳐봐. 3번. 핸드폰 안 비쳐?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나라에 하나밖에 바칠 목숨이 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서름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동대표마다 1000명씩을 다 데려오란 말이에요. 예?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할 수 있어요? 네네. 내일 내가 다시 또 점검할 테니까 네. 확실히 해요. 확실히.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네. 자, 지금 여기 여론조사가 떴는데 위로 올려주시고. 목사님, 이게 네. 오늘 아침에 문화일보에 난 건데 와. 이걸 조사한 것은 어제 그저 토론, 2차 토론 이전에 이틀 전에 22, 23일 날 한 겁니다. 그런데 김문수가 41.3, 이재명이 46으로 이것은 뭐 4.7%, 5초 범위 안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예. 큰 기여한 게 구주화 변호사예요. 예, 뭐. 선제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추세를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제 토론회에서 토론 마치고 또 더 붙었을 겁니다. 역전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48대 52로 끝난다니까요. 48대 52로 끝나고 안 그러면 뭐 51점 몇 프로 뭐 그걸로 끝나고 이렇게 이제 끝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보수 결집 가속화되나 예. 가속화되나가 아니라 이미 됐는데 뭐 보수 결집이 계속되고 있는데 말이야. 이번에요 왜 토요일 집회하냐면요. 이번에 집회 한번 해서요 3.1절 집회 보다가 3배 4배 모여버리면요 끝나죠. 예. 그걸로 끝나버려. 예, 예. 끝나버린다고. 자, 다음 또 실행위원장들 또 전화 한번 해보세요. 실행위원장들, 실행위원장이 아니라 광역위원장들 또 전화 한번 해봐요. 그 사이에 못 찾으면 전화가 안 되면 김정원 목사님 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봐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6.25 때 가족이 죽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아버지도 죽고 공산당이 우리 집 뭐 20살 된 사람의 아들이 위증을 해가지고 인미재판을 해서 밤에 끌고 가서 내 아내도 죽이고 그 아버지도 죽이고 진짜 막 그냥 찔러서 죽이고 때려서 죽였어.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사람들이 끌고 다니다가 못 죽여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10사람이 공동 운명체가 되기 위해서 10사람이 하나씩 때려서 죽여야 돼요. 돌로라도. 참여 안 하면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비 교환이고 지옥이었어요. 마을 공산당들이 시켜서 강요해서. 지금 만일에 국보법을 없애버리면 저 이순신 장군 동상 거기에 김일성 동상을 썰 겁니다. 그리고 애국가 대신에 김일성 창가를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면 그때가 되면은 기독교가 있느냐? 중국도 있는데 왜 없어? 아닙니다. 이것은 명예 싸움입니다. 북한 자체의 정권은 식물 정권이지만 남한의 좌익이 몽땅 뭉쳐가지고 그거 봐요. 저 서울시청 앞에서처럼 그 좌익이 다 뭉쳐가지고 이 정권을 없애버리고 다시 좌익 정권이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북한하고 합작해서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연방정부를 세웠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내 생각에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의 나라예요. 특별히 다른 나라는 공산당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무서운 영의 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심판이에요. 기독교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이거 해설 한번 해주세요, 장로님. 예. 이게 내가 2년 동안 이게 불려서 다녔거든. 예. 김용원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분단 국가인데 다른 나라에서는 뭐
구라파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는 좀 좌파 사상이 있고 공산당 사상이 있어도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그럼 망한다는 거죠. 그렇지. 예, 이것도 이제 예언입니다. 예언. 아까 조영규 목사님도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강조하셨고 우리 저 김용건 목사님은 또 실제로 가족들을 다 저 다 공산당에 죽었잖아요. 의해서 예, 네. 다 잃은 분이기 때문에 참 지금 이런 그 두 분 목사님의 그 목사님을 존경한다고 하는 목사님들까지도 이런데 침묵하고 외면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김정은 목사님이 만든 제일 큰 단체가 한국 대학교 선교회 그 CCC거든요. 예. CCC 놈들이 강화문에 안 나와요. 아니 자기의 최고의 말이야 총수의 말을 안 들어. 이게 정신 나가죠 말이야. 응? 조이상 목사님. 네, 지금 거기는 안녕하십니까. 그렇지. 거기는 저 실행위원장이 몇 명이나 있어요. 13명입니다. 그러면 동원 145개입니다. 145개별로 1000명씩 다 데려오란 말이야. 1000명씩. 네, 알겠습니다. 명단 작성 중입니다. 군대에서 제대할 때 계급이 뭘로 제대했어요? 병장입니다. 병장은 잘 몰라 이거. 작전 계획, 작전 수립, 작전 명령, 작전 시행, 그 다음에 나중에 점검까지 다 해야 된다고. 점검까지. 그러니까는 저는 저 사병 참모입니다. 사병 참모. 네. 그러니까 그 동 대표별로 네. 명단을 다 내라 그래라고. 명단을. 네, 지금 작성 중입니다. 작성 중이야. 네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와야 돼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우리 마지막 전쟁이니까 네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네, 네, 감사해요. 안녕히 계세요. 네, 저기 저 시청 앞에 애들 학생들 그 데모하는 거 그거 한번 비춰봐봐. 시청 앞에 이게 김정은 조영기 목사님이 한 말이요. 이거 현실로 다 이루어진 거야. 이거 한번 들어봐요. 평화협정 체결하고 미국 놈들 오려내자. 이성기 한상균과 모든 양심수를 선포한다. 사드배치 처리하라. 전쟁 연습 중단하라. 전쟁 구조 미국은 물러나라. 평화협정 체결하라. 한일 군사협정 폐기하라. 전쟁 위기 보도시키는 미국을 유탄한다. 자주 없이 평화 없다. 한미동맹 폐기하라. 국뽕법 폐지하고 양심수를 적당하라. 저놈들이 도대체 뭘 안다고 저렇게 떠니까. 들고 나가라. 그만. 장로님. 이 평화협정 체결하라고 저 떠들거든요. 그러니까 참 저런 걸 보면은 저는 저 현장에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네. 지금 현재 이 이재명이가 평화협정 하자고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요. 예. 그 뭐 김성도 그 감사 표시를 잘하지 않습니까? 아니 군대도 안 갔다 온 놈이 평화협정을 알기나 알까? 예, 평화협정은 항상 공산국가나 공산당이 세가 불리하면은 상투수단입니다. 쓰는. 예? 가장 완벽했다는 게 1914년 파리 평화협정이거든요. 아무 소용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사드 들고 나가라 한 걸 보니까 이게 박근혜 때야. 박근혜 때.
예. 예, 박근혜 때란 말이야. 박근혜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 그냥 여자는 절대 대통령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바로 체포를 해버려야 되는 거지 바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때 계엄령 때려야 돼. 이때 계엄령. 예? 예, 목사님, 우리나라가 예. 이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게 아주 뭐 일반화돼 있고, 네. 그다음에 저 처벌이 약합니다. 목사님, 저는 음주운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면은 야가 영구 무조건 실형 때리고 영구 운전면허 취소시키면은 싹 없어집니다. 약하니까 그때 이 사드 때니까 이거 박근혜 때인데 네. 박근혜가 그때 계엄령 했어야 되는 거야. 이런 걸 보고도 안 하니까 결국은 3년 동안 깜빵 갔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이 나라는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다고. 또 광역위원장들 전화해서 또 한번 바꿔봐. 이런 영상을 보고도 참 나는 국민들이 말이야 내가 잘못됐는지 도대체 국민들이 잘못됐는지 말이야 반응도 없고 말이야. 그래서 저 미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하는 거 보면은 정말 쌍욕 중에 쌍욕을 합니다. 예, 옆에서 들으면은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근데 대사관에서 본국으로 보고를 할까 안 할까 저거요? 하죠. 다 하죠. 예, 합니다.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광화문에서 집회를 아주 세게 하니까 성적이 들고 하니까 미국이 봐주는 거지. 자, 송승규 목사님. 자, 여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송승규 목사입니다. 그렇지. 거기는 실행위원장이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15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대표는? 동대표는 동이 154개고 동대표가 240명입니다. 그러면 모든 동대표한테 예. 군대에서 제대할 때 계급이 뭘로 제대했어요? 전 소령입니다. 이거 소령이면 나보다 계급이 더 세네. 그러면 작전 계획 알아요? 예. 작전 명령 알아요? 예. 작전 수립 알아요? 예.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하산학교 나왔잖아요. 하산학교. 예. 그래도 하산학교 나오니까 다 외우는 거야. 응? 예. 그러니까는 동대표별로 예. 1000명씩 데리고 오라고 예. 명단을 내라 그래. 군대식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소령이니까 군대식으로 지휘를 해서 만약에 한 명이라도 빠지면요 그냥 엉덩이 빠따를 가지고 어차피 나라 망했는데 무슨 볼 것도 없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지금 거기 지역은 어디 지역이에요? 저희는 이제 서울 지역인데 용산, 종로, 그다음에 은평구, 금천구, 관악구. 그렇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총 명령 내려가지고 무조건 이번에 우리는 마지막이에요. 이것도 영적 싸움 마지막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예. 자, 다음 또 광역위원장들 또 바꿔보세요. 다음 광역위원장 어디 갔어요? 20명인데 20명. 광역위원장이 20명이란 말이에요. 20명. 통화한데 자, 그래서 정원식 서울. 자, 정원식 목사님. 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는 실행위원장이 몇 명이에요? 17명입니다. 그러면 동대표는? 257명입니다. 257명. 네. 군대 제대할 때 계급이 뭘로 제대했어요? 군대 못 갔습니다. 하하. 그러면 지휘법 잘 모르시겠네.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배웠어요? 네. 작전 계획, 네. 작전 수립, 작전 명령, 작전 확인, 시행 확인. 그래서 모든 동대표들이 1000명씩 다 데리고 네.
그걸 미리 명단을 내라 그래야 돼. 미리 명단을 네, 동대표로. 보냈습니다. 봉지 보냈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그렇지. 네네. 아주 잘하신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한 명이라도 빠지면 빠따를 쳐버려. 그냥 빠따를. 네, 알았습니다. 엉덩이 터지도록 빠따를 쳐야 돼. 네. 빠따 맞는 것보다는 저 북한에 가서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지. 네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 한 사람만 더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광역위원장 또 어디 갔어요? 광역위원장이 어디 갔나? 빨리 한번 또 전화해서 광역위원장 어디 갔어요? 다 했나? 다 했냐? 방송실 다 끝났어? 광역위원장들? 누가 나온서 그 다음에 통화 연결 중. 자, 그러면 이미 이제 다 된 것 같은데 시간이 1시간 돼 가지고 장로님 마지막 말씀해 주시고 네. 이번에 그 31일 날 다음 주 토요일 날에 의미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고. 네. 우리가 항상 인생을 살다 보면은 큰 기회는 많이 오지 않습니다. 자주 오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기회는 왔을 때 잡는 사람하고 맞죠.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게 바로 인생을 주인공의 삶을 사느냐 덜러리의 삶을 사느냐 차이점입니다. 그렇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은 영적으로 보나 우리 국가적으로 보나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참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들은 정말 그 끝 하나만으로도 참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광화문에 많이 나갔으니까요. 그 좌파 집회를 보면서 옛날에 그 촛불 집회 보면서 그 젊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저 자녀들이 나중에 어떻게 살까?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저런 일을 할 수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안타깝거든요. 지금 이제 정말 우리 목사님 늘 말씀하시지만 목사님은 영적으로 깨어 계셔서 기도하시면서 선지자적 예측을 하고 예언을 하시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이 큰 징계를 받습니다. 예? 그것을 니느웨 성읍처럼 징계받기 전에 정말 니느웨 성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함으로써 참 징계를 축복으로 바꾼 것처럼 이게 바로 그 기회입니다. 그렇지. 저는 오늘 아침에도 쭉 보면서 우리가 지금 정말 아무런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 되겠느냐 염려뿐이었는데 정말 우리 목사님과 우리 광화문 애국 세력 또 이제 계몽 세력들의 그 증가로 인해 가지고 지금 희망이 생겼습니다. 네. 저는 이 추세선을 보면서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해결해야 될 점도 많습니다. 예? 부정선거에 대한 모든 조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부정선거를 최대한 못하도록 감시 감독하면서 한다면은 분명히 이긴다고 목사님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네. 그 가장 큰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가 이번 다음 토요일 31일 바로 대선을 며칠 앞둔 바로 사전 선거를 바로 지나서 바로 그 한 번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자녀들 손잡고 자녀들한테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나라에. 그리고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줘 있어야 됩니다. 산교육입니다. 산교육. 꼭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목사님, 우리 저 자유마을 대표님들 한 분당 1000명씩 리스트를 작성하면서 해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 보니까 저 몇몇 실행위원장님들 저한테 뭐 카톡 보내고 왔는데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대국본에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게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절대 하나님 못 속입니다. 예, 하나님의 CCTV를 우리가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개인별로도 또 우리 조직별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케이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위로 우리 광고 이제 다음 주에 광고 낼 거 위로 띄워주시면은 자 대한민국 망했다. 대한민국 망했다니까요. 아니 국회의원들 중에 절반이 간첩인데 그럼 안 망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안법 철폐됐어요. 국정원이 간첩도 못 잡아. 안 망했어요? 대한민국 북한으로 넘어간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오라. 이 말을 절대로 농담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선지자들이 무슨 말을 할 때 구약에도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단 말이야. 그러나 결국 선지자들의 말은 그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고 싶은 사람들은 다음 주 토요일 날 전 국민이 다 나와야 돼. 전 국민이 다 나와야 돼. 이거는 대선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선거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 국민이 다 나와서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동안 시청해